오늘 읽을 책은 몸이 먼저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운동이나 몸에 관한 전문 서적은 아닌데요. 작가가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됐고, 그래서 유용함이 많은 그런 운동을 해볼 것을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필요성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몸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한 가지 운동만 계속 지루하게 할 경우에 즐거움을 느끼기가 힘들죠. 그런 사람들한테 작가가 권하는 것은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안 피부를 갖게 된다든가 오빠를 잘 받게 된다든가 그런 등의 외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내적 변화까지 갖고 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23페이지. 건강한 사람은 센서가 발달했다. 뭔가 이상이 오면 즉각 시그널이 울리고 조치를 취한다. 센서가 잘 작동한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음식을 줄이고 술을 끊고 운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건강치 못한 사람은 센서에 이상이 있다. 잘 느끼지 못하고 느끼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몸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까지 차일피일 미룬다. 정말 소중한 것은 급하지 않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운동과 독서가 대표적이다. 둘 다 바빠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네. 그리고 대부분 현대인은 머리 쓰는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 몸 쓰는 일에는 소홀하다. 나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몸을 관리하면 정신과 마음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거양득이다. 반대로 정신적인 부분만 관리하면 몸이 서서히 망가진다. 소설가처럼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체력을 관리해야 정신까지 맑아질 수 있고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8페이지. 이거는 이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운동의 좋은 점에 대해서 작가가 직접 느낀 점. 네. 첫 번째, 38페이지 첫 번째. 운동 후에 느끼는 상쾌함과 자신감. 나는 건강 때문에 할 수 없이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생각이 변했다. 지금은 건강 때문만은 아니다. 운동 자체가 좋고 계속하고 싶다. 이틀만 안 하면 몸이 근질거린다. 아무리 힘이 들고 하루가 고달파도 운동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이 달라지는 걸 온몸으로 느낀다. 운동이 주는 최상의 보상은 내 몸의 변화다. 외적인 변화가 온다. 배가 나오고 군살이 많을 때는 의도적으로 거울을 보지 않았다. 별로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군살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근육이 대체하면서 거울 앞에 자주 서게 된다. 커다란 보상이다. 그리고 셋째, 옷빨이 산다. 젊을 때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젊음이 많은 것을 덮어줬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똥배가 나오면서 비싼 옷을 입어도 어딘가 늘 부족했다. 최고의 옷걸이는 몸매다. 좋은 몸매를 가지면 아무 옷이나 입어도 어울린다. 그리고 넷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최고의 화장품은 운동이다. 운동을 한 다음에 샤워를 할 때에는 얼굴이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여자분한테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얼굴이 꾀죄죄하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찍어 발라도 그게 그거다. 하지만 온몸을 땀으로 적신 후에는 스킨만 발라도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5째, 운동은 돈을 절약해준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살림이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 먹고 살기 힘드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세상살이가 고달프니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 잠깐의 위안이 되긴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망가지면서 그동안 푼푼히 모은 돈이 한 번에 날아간다. 그러면서 악순환에 빠진다. 6째, 젊어 보인다. 성장 호르몬은 동안의 비결이고 젊음의 셈이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이다. 데드리프트, 마스커트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운동이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생산성이 올라간다. 나 역시 운동 덕분에 생산성 높게 일하고 있다. 오전에 집중적으로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면 퍽 지친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다. 그럴 때 1시간 남짓 운동을 하면 완전 새로운 기분이 된다. 의욕이 넘친다. 하루를 2번 사는 느낌이다. 이거 여기에서 쓴 7개의 장점 모두 제가 너무 동감하는 거고,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맞아 하면서 들으실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다들 알고 있지만 운동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65페이지. 네, 지식 노동자일수록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대인은 너무 편하고 풍요롭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자동차가 늘면서 이런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많이 먹고 별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남은 칼로리는 모두 살로 가고 통통해진다. 살이 붙으니까 더 게을러지고 움직이기 싫어진다. 살은 가속적으로 붙고 그 스트레스로 더 먹어대고 차 안 타고 싶어진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기 싫어하면 단순히 비만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진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그리고 지식노동자가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은 최상의 명상 도구이다. 달리다 보면, 그리고 산을 오르고 산책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 헨리 소로우는 산책한 시간만큼만 글을 썼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이를 볼 때 운동과 명상은 분명히 하나로 연결된다. 네, 많이 앉아있으니까 한 곳에 계속 앉아있으면 집중력도 이렇게 오래 갈 수 없고 계속 머리만 쓰게 되면 사실 머리가 쉽게 지치죠. 그만큼 몸도 움직여주고 해야 계속적으로 좀 생산적인 일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때도 가벼운 산책이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80페이지. 여러분은 자주 화를 내는가? 화가 나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는 수승화강이 안 되기 때문이다.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우면 머리에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몸은 한없이 늘어진다. 몸은 가만히 두고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면 그 생각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나중엔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의 노예가 된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다. 이럴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81페이지. 마음이 괴로운가? 사는 게 힘든가? 최선의 치료법은 몸을 괴롭히는 것이다. 인수봉 암벽에 매달려보라. 자의를 놓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루 종일 북한산을 타보라. 지리산 종주를 해보라. 1박 2일간 올레길을 걸어보라. 한강변을 한없이 걸어보라. 한강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로 달려보라. 시간이 없으면 헬스장에서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20번 해봐라. 푸시업을 200개쯤 해봐라. 그리고 나서도 계속 화가 나면 정말 당신은 화가 난 것이다.
쓸데없는 화로 당신 몸을 축내지 마라. 언젠가 당신 몸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계속 몸을 움직여서 그 화를 좀 에너지를 좀 떨쳐내고요. 몸 안에서 화가 나 있는 그 기운을 운동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떨쳐내고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03페이지 운동만큼 중요한 게 먹는 거라고 강조를 했어요. 먹는 게 당신이다. 건강에는 음식, 운동, 휴식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 그중 으뜸은 음식이다. 운동하는 시간은 기껏 1시간이지만 음식은 나머지 23시간 동안 우리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좋은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 현재 여러분의 식사 습관은 어떤가? 버릴 것은 뭐고 새로 만들 습관은 어떤 것인가?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한다. 아니, 먹는 게 곧 그 사람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메커니즘. 근육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육이란 일단 가장 큰 당분 저장소이고 인체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역할을 한다. 허벅지가 굵으면 혈관도 맑고 깨끗해진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단백질 위주의 식사, 충분한 휴식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가르쳐 주신 코치가 있는데 운동 코치님이 가르쳐 준 운동 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힘들 때 가장 기뻐하라. 힘들지 않으면 근육은 생기지 않는다. 힘들어야 근육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은 성장한다. 모든 운동은 한계 상황까지 해야 한다.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힘에 붙여서 더 이상 하기 힘들 정도까지 해야 한다. 즉, 한계 상황이 중요하고 그때부터 운동은 시작이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든 게 복싱의 전설 무하메드 알리한테 윗몸 일으키기를 몇 개 하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답을 나는 개수를 세지 않는다. 아프기 시작한 다음부터 센다. 그때부터가 진짜 운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힘이 들기 전에는 근육이 결코 생기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힘이 들면 기뻐하고 힘이 들지 않으면 슬퍼하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118페이지. 자, 가장 하기 싫을 때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다. 유독 운동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만 더 하면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호다. 그럴 때는 신호를 무시하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럼 몸은 자포자기한다. 그러면서 우리 근육이 생기고 몸이 변하기 시작한다. 항상 변화에는 저항이 따른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다.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다. 가장 하기 싫을 때가 변곡점이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유혹에 굴복하면 원위치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유혹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가장 하기 싫을 때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정신적 과부하가 중요하다. 조금씩 서서히 부하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몸은 적응을 잘한다. 같은 방법, 같은 무게로 웨이트를 하면 거기에 몸은 적당히 적응하면서 근육은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수시로 방법을 바꾸고 무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것을 적절히 회복시켜야 한다. 외부 자극의 일정 수위를 넘어가면 다음 자극에 대비해 더 많은 근육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야 할 아직까지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